이번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좀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날 상임위 듣고 해서 예, 그걸 제대로 다 전체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새벽에 그 최후 변론문을 예, 그 문수로 쭉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 대통령의 인식, 이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인식이 있었구나. 국가안보 위기라는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위기감도 더 커졌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그런 것 아니겠냐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몰랐던 대목도 있었고 상당히 참 대통령으로서 절박했겠구나라고 예. 하는 참 여당 의원으로서는 무책임하다 싶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당이 미리미리 짚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을 한 70여 페이지 되는 이 장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가 아니라 특별 담화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면은 그 호소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럴 경우에 지금 이 비상계엄의 법적인 효력 문제, 위헌 시비 문제 이런 문제도 피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위기 인식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크게 남았습니다. 그것도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최종 변론이었는데요. 네. 승복이나 통합, 반성의 메시지는 없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데군데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걸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후 변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비소추인 또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직위 박탈 여부에 관한 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왜 자기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크고 작은 근데 변호인들은 좀 상시하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좀 큰 주제에 통합과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큰 메시지를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읽어보면은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서 뭐 그걸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대목에서 그 분량이 그러면은 1대1로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일 텐데 그 비율이야 다른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쳤다는 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군데군데 그런 대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더 이상 당시 국회의원 대통령이지만 뭐 남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지만 그러나 29차례인가 8차례 연쇄 탄핵과 또 예산 삭감 특히 국방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우리 안보 자산 중에서 특히 눈에 해당하는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태라든가 이런 국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우선 먼저 탐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딱 귀신같이 찾아내어서 도려내는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대목 같은 그런 경우가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는 오늘 보도에서 여러 가지 아니죠. 그렇지 않고 우리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예산 사안에서 국방부 예산을 할 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팩트에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마무리 왜 그 이야기를 했냐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 때문에 대통령이 큰 주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저렇게 세세한 대목을 아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엄이라는 방식은 근데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어떤 그렇습니다. 아니 계엄이 위헌적은 아니죠. 그건 이제
그 결과 나중에 지금 현재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계엄 자체는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비상대권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목이고. 있는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헌법재판에서는 이 계엄 발동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해서는 계엄 발동권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대로 이야기했고.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런 사유로 계엄을 발동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 의원님은 이런 사유로 계엄을 발동해도 된다는 판단은 아니시죠? 계엄 판단 사유냐 그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법원에 따져야 될 문제고 대통령의 그날 최후 변론 전부 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계엄을 대통령의 마지막 비상대권인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살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서는 대통령이 가진 마지막 권한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심각성을 호소하고 싶었다. 뭐 이런 게 지금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신문 과정을 보면 따지는 걸 보면은 그럼 계엄도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권앵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계엄 발동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나 법원에 따라서 중요한 쟁점이겠죠. 다음에 그래서 계엄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그 충분한 무슨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계엄을 발동하고 나면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또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방해했느냐? 이게 쟁점이죠.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걸 둘러싸고서 지난 이제 한두 달간 치열한 헌법재판소 내에서 공방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최 의원님, 지금 여당 국민의힘도 계엄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는 이런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상세하게 냈던 대통령으로서 사실 저도 예결위원회를 하고 국방 예산 부분이 삭감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수사 예산 부분을 삭감하는 것 그대 야당의 참 그 칼질에 대해서 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만 그게 그 자산 하나 그 항목 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끼는 감이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라고 헌법상에는 권한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리고 우리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우리 원내 대표나 모든 분들이 얘기했듯이 그러나 계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날 밤에 계엄 해제하는 날 모두 모여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떻게 해제해야 되느냐,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경찰하고 국회가 봉쇄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당사에 있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는 어떤 당의 판단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계엄이 아닌 방식으로.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용산은 믿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그거야 뭐 여러 갈래로 보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마지막 탄핵 결정문이 그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였나요? 그분이 읽을 때 사람들이 상당 부분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사유들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을 지켜본 기억이 생생한데 주요 사유에 대해서 전부 그건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증거가 없다,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다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업무 뭐 이렇게 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탄핵 파면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끝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뭐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만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그게 누구나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뭔가를 서두른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임박해서 나온다면은 그건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그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이 탄핵 재판 결과에 제가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저는 이 탄핵 소추도 매우 무리한 소추였고 저는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 발동 요건이 아닌 것을 계엄을 발동했고 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국회가 방해했다. 뭐 국회의 주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의 주장은 달랐는데 아니 뭐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새벽에 지금 뭐 하려고 밤에 했겠느냐. 그리고 뭐 군인 몇십 명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박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계속 헌법재판관들이 하시겠죠. 하실 텐데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계엄이 아닌 방식으로 했어야 됐고 이 계엄이 아닌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탄핵 소추를 반대하는 까닭은요. 예. 당시에 만일 탄핵 소추가 소추를 반대하는 건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직도? 그때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예. 이런 탄핵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당의 탄핵 소추를 반대한 이유가 예. 지금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그걸 사후에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란 수계란 부분하고 내란죄에 대한 소추 내용 전체를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룬 거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대목은 자 그날 계엄 발동 요건이 옳았느냐? 그리고 이게 계엄의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따져보는 것이 탄핵 소추였다면은 그 뭐 국회로서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탄핵 소추문이 보면 얼마나 난폭했냐 그러면요 뭐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 하고 특히 일본하고 뭘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소련과 멀게 하는 이런 엉뚱한 소추문 내용까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내란 수계로 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첫 이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갑자기 내란죄 부분은 그 주요 소추 내용 부분은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적 부분을 판단하는 걸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요, 최 의원님. 이거는 워낙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반박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요. 저도 그냥 헌법재판소 오래 출입해봤고 이전에 탄핵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제가 그날 탄핵 소추문을 그렇게 쓴 걸 보고서 민주당의 중진과 민주당의 좀 핵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탄핵 소추를 쓰면은 이게 탄핵 재판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다룬다. 6개월에 1심에 끝내는 한 번에 끝내는 이런 징계성 이런 성격의 그 심판에서 이런 내란 죄를 물고 다룬다는 것은 당신들이야 그렇게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싶겠지만 헌법재판소에 못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 의원님, 하여튼 결론적으로 최종 탄핵 소추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야 합의로 통과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중요 탄핵 소추의 주요 내용을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쟁점에서 그럼요. 지금은 탄핵 소추 내용이든 내란 수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 헌법재판 공개 변론 과정에서 내란 수계라고 서로가 다툼을 받습니까? 자, 최 의원님, 하나만 좀 이 어떤 세부적인 논의를 지금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계엄은 잘못했다는 것은 당의 판단이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잘못된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이 아니면? 그게 이제 사실은 딜레마죠. 딜레마였고 당시에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럼 직무를 이 논란 속에서 그 대통령의 직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우방의 걱정이었고 또 우리 정치권의 큰 논란이었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첫 번째는 보시면은 그 계엄 상황 직후에는 우리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 두 문장의 합의문을 냈습니다. 대통령 입장을 두 문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두 번째 나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여당에 위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책임을 지고서 근데 하야의 가능성까지 다 우리 여당에 넘겼고 국회에 넘겼는데 야당은 이건 탄핵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그 협상 자체를 거절해버렸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도 탄핵 소추든 수차든 바로 받겠다.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 과거에 어떤 일치되지 않은 최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게요. 최 의원님 말씀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상황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어떤 일방적인 말씀보다는 제가 좀 상황을 좀. 왜 내가 일방적인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마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걸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귀당의 전 대표마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책에서요. 근데 그런 세부적인 사안 자체를 제가 최 의원님께 지금 여쭤보고 논쟁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뭐냐면 계엄은 잘못됐다. 이 대전제에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탄핵 소추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겨두고요. 근데 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대전제에 동의하신다면
이 탄핵 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대전제에 동의하신다. 그래서 그걸 탄핵 소추에서 국민들에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국민들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심에 유죄 확정이 되고서 2심, 3심을 무한히 끌어가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희 당, 특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저희를 비난하는 것이 왜 당신들은 말이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범법자가 아직도 버젓이 당대표로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당신들은 많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결심 심리 중에 마지막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만 결론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서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이 헌법재판 결정이 났을 경우에 국민의 상당수는 이거 수긍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당으로서 우리도 이 사실은 대통령과 선을 끌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끌 수 없는 숙명이죠. 어떻게 그걸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승복은 하실 거죠, 여당은? 여당으로서는 저희들 당이야 정당으로서는 공당으로서는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지금 저희 당이 무슨 민주당이야 지금 탄핵 찬성 여론몰이 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전 국회의원을 막 거리에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그렇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우리 당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밖에서 이렇게 들끓고 부딪히는 이 국민들의 분노와 충돌하는 이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여당이, 그건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화시켜서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법치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이 결과가 나오면 100% 받아들입시다라고 설득해야지 공당으로서 역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탄핵 찬성 집회에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탄핵 찬성으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당에 공식적으로 저희 당 지도부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강훈 목사가 와서 탄핵 반대 절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가서요. 그분한테. 국회의원들 개별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반대 여론보다 좀 이렇게 거리에서 세력이 적어 보인다고 지금 국회의원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온당한 태도입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